유동성 파티는 끝났을까요?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속도 조절 정도인지 아니면 방향성을 아예 깨트리는 흐름이 나온 건지 조마조마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새빨간 전략에서 시장 흐름과 함께요. 2시에 나온 한국판 뉴딜 전략 총 정리해드리고 관련주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포터에서는 SK바이오팜 20만 원 아래에서 매수 기회인지 함께 타진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박정식 전문가는 수급을 놓고 꼬인 수급이라고 보고 계시네요.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까지 오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맛 2부 시작합니다. 네,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서요. 다니엘 선생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늘 전약 후 강을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시장 상황 참 좋지 않은데요. 짧고 굵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조정 시작된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왜 지수가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 받으면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쉬어가는 자리에서 쉬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미국 시장 역시도 기술주들 어떤 고평가 논란,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 200억 달러 공매도 집행,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기술주들이 하락을 보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국내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 위주로 해서 LG화학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시점에서 쉬어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조정을 지금 논하는 거는 그렇게 좀 그래요. 어차피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자리도 인식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확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우려감들이 이제 커진 것이 저 역시도 이제 그 부분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지금 한국 상황에서 일단 유동성 파티에 대한 피로감 쌓여 있는 건 맞지만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도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쪽들이 매도를 나서면서 시장의 낙폭을 축소시켜주고 있지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유동성이라는 대기 매수는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이런 비대면 언택 관련주들, 특히 성장주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올라도 신고가를 내서 언제 조정받을까 굉장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여건 본다면 일정대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 발표 오늘 예정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풍력이라든가 수소 연료 전지라든가 수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움직였거든요.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발표된다면 그동안 이쪽에서 한국형 뉴딜에서 아직 덜 올라간 것이 일자리 관련주들이다. 일자리 관련주들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배경이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인성정부 대표이사 인터뷰 기사를 올려드렸잖아요. 미국 보온처에 납품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서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게 되고 또 경제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단 움직이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테마주가 일어나는 거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니프티 50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여서 소외받았다면 지금은 중소형 실적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등락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겁먹지 마시고 그동안 낙폭이 컸고 실적 호전이 반영되지 않았던 주식들
그런 쪽으로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내일 이 주요 이슈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주요 이슈에서는 오펙이 화상회의를 한다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원유 생산 감축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석유화학주들이 일단 움직인 그런 모습이고요. 내일 또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열립니다. 이것이 파급력은 클지 안 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전기 저장 장치 ESS 쪽이라든가 태양광 쪽이 한번 내기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BTS가 일본에서 신규 앨범 발매를 하죠. 오늘 DPC가 그런 요인들로 해서 움직였던 건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과학기술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사 3사 대표이사들하고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오지 투자 확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거기 때문에 통신주들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장의 순환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 장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유리하다. 너무 겁먹지 마라. 빠지면은 일단은 저가권을 지지하는지 보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기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조정이라는 단어는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시장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여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한번 결론을 내볼게요.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주포터 종목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던 이슈화됐던 종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네. 고척동의 그린벨트 해제 이슈로 해서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던 백광산업입니다. 자,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소기명이 일단 나온 걸로 볼 수 있어요. 소기명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건 하나씩 미리 말씀드릴게요. 백광산업은 이거는 3,475원에서 3,650원 수준까지 한번 폭을 드릴게요. 그 이상은 용감하신 분들이 한번 나가는 거고 3,475원에서 3,650원 수준에서 한번 여기서 봐야 되는데 하나씩 볼게요. 그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이 평균 지지 가격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움직였던 이 캔들의 평균 가격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3,250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월 달에 월봉의 평균가 3,250원 수준을 이것이 지지받는다면 이건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지수가 밀리면서 급격히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 고가권에서는 그렇게 매물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죠. 아니 지금 보면 2시 30분 이후로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되밀리는 그런 국면인데 일단 지금 분봉 상태를 본다면 3,575원 수준에서 바닥권을 만들었는데 요걸 잘 보세요.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수급 주체를 본다면 요거는 누가 매수를 했냐면 보면 연기금하고 지금 보면 기타법인하고 투신하고 매수했거든요. 오늘 일부 투신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상황이나 오늘 상황에서도 연기금이나 기타법인의 매도가 없다면 이거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기관들, 특히 연기금과 기타법인 투신의 매매 동향을 봐야 되겠고요. 오늘 현재 본다면 지금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신한금융투자에서 45만 주 이걸 매수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45만 주 매수한 부분이 대략 3,790원이고요. KB증권 43만 주 매집력이 100%죠. 3,785원입니다. 그럼 현재가보다 굉장히 높게 형성된 그러한 국면이고 키움증권 역시도 42만 주로 매집력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각 주체별로 매집력이 형성돼 있다면 자, 요거는 기관들이 매도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본다면 1차적으로 4,100원 수준까지 보자. 선절 가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요거는 똑같습니다. 이 가격권을 깨고 내려가는 시점, 즉 선절 가격은 3,450원 선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긍정적으로 보실만 하겠고요. 두 번째는 드림텍입니다. 이건 역시도 어제 주가가 움직였다가 외국인들 매수해 들었다가 움직였는데 일단 소기명으로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듣고 하세요. 지금 이제 분봉 상태를 보더라도 드림텍은
자, 지금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갭상승했다가 오늘 살짝 했다가 장 시초가부터 밀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드림텍은 11,500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만들었습니다. 11,500원에서 11,700원 부분이면 드림텍은 매수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도 어제 드림텍 같은 경우 봤을 때 매수에 나섰던 그 외국인들 오늘 매도하면서 주가 밀리고 있죠. 하지만 기관들 연기금과 투식 매수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창구를 보더라도요. 지금 드림텍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매집력 100% 보여주고 있습니다. 67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데 12,500원이거든요. 12,542원이거든요. 그다음 미래대우는 매집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하나금융투자가 지금 67만 주를 매수하고 있고 12,542원이라면 이건 역시도 추가적으로 어제 고가권 즉 보수적으로 본다면 12,500원이겠고 잘 본다면 13,000원이죠. 13,000원까지 갈 수 있죠. 따라서 드림텍은 내일 오늘 안 사도 됩니다. 11,500원에서 11,700원 내일 주가 하락한다면 이건 매수 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광산업과 드림텍 주포터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예전에 주단지에서 또 드림텍 한번 다뤘었는데 유독 반갑네요. 주단지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 SK 바이오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7월 초에 상장을 해서 외국인들은 매일 팔고 있고 기관에서는 매일 사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0%가량 빠지고 있는데 29%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지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리 늪에 빠진 걸까요, 선생님? 결론적으로 말씀은 지금은 아직 매수 단가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매수하는 거는 바이오 펀드에서 인위적으로 매수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실소유라든보단 지수 마킹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매수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일단 주가는 다소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193,500원을 지지받아야 되는데 이걸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느 165,000원이 될지 지지 가격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도 5% 넘게 빠지면서 20만 원 선까지 또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은 매수 기회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MTNW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